김범진 대표인데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시즈온이라고 인터넷 언론사나 방송사 같은 데서 이제 그냥 회원 가입하고 댓글 쓰는 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댓글 쓸 수 있게 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리라고 하는 솔루션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구태원 변호사님이 저희 회사 법률 자문이셔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댓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악성 댓글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 이제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났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이제 선거 기간 때는 실명제 기간이 이제 하냐 마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잠깐 이야기들 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개발해서 소셜 미디어랑 댓글이 연동된다. 뭐 이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해서 댓글 달고 하니까 그래서 소셜 댓글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잠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제가 좀 미흡하거나 궁금하시거나 좀 그런 부분들 있으면은 마음껏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캡처한 건데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예전에는 연예인들 소속사들이 소송을 많이 안 걸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좀 오히려 쉬쉬하거나 악플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래서 최근에도 뭐 소녀시대나 이제 뭐 배용진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좀 트렌드가 있다면은 예전에는 뭐 유명한 이제 최진실 씨 사건이 2007년도, 8년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 소위 뭐 최진실법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실명제로 발전이 되게 됐고, 연예인들이 많이 어떤 악성 댓글에 공격이 됐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뭐 일반인들, 최근도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인터넷상에 커뮤니티에 기사가 잠깐 났었는데 이제 일종의 짤방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런 합성 요소 같은 게 되면서 악성 댓글에 뭐 일종의 타겟이 되면서, 원래 굉장히 뚱뚱하신 분인데 정신적인 막 그런 상담 받으시고 살이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KBS에서 2009년도 때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이 방송에 나오고 나서도 욕을 많이 막 악성 댓글이 달리고, 그래서 일반인 피해도 많고, 뭐 최근에 웹툰 작가인 강풀 씨 부친상 당했는데 뭐 엄청 심한 글들이 달렸었죠 그때. 그래서 댓글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2000년도 초반 이후로 인터넷이 발전한 이후로 댓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댓글이 필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 댓글이 어떤 텍스트만을 꼭 의미하진 않고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어떤 느낀 것들을 뭐 이미지나 글이나 음성 같은 형태로 이제 남기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해당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또 네티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생각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 나는 이걸 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동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역할도 되고, 또 토론까지 사실은 아니지만은 대중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여론을 판단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방송이 이런 TV 방송 같은 게 있으면은 보통 작가들이 이렇게 자막을 하는데, 이건 이제 마이리틀, MBC에서 하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고, 요거는 이제 KBS에서 인간의 조건처럼 해당 방송을 보고서 어떤 커뮤니티나 시청자 게시판에 남기는 의견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바로 제작사 쪽으로 보내서 한번 심한 것들을 걸러내고 바로 공중파 방송으로 송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많이 히트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자막이라고 하는 게 시청자들이 어떤 영상을 보면서 뭐 스포츠를 보면서 시인하다거나 뭐 드라마를 보면서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을 공감하게 해주는 그런 자막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실제 작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을 이 방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이런 댓글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댓글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소송 사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두려움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인터넷상에서 어떤 꼭 댓글뿐만 아니라 어떤 뭐 글을 남기든 댓글을 남기든 혹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 해킹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스토킹을 해서 뭐 나를 찾아온다거나 내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런 사실 두려움도 있고 또 회원가입 해봤자 뭐 개인정보 다 털릴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뭐 정권의 비판적인 글을 썼을 때 날 뭐 잡아가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내가 이런 내 생각을 말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그 의식 때문에 그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이런 두려움들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뭐 유포한다든가 불법적으로 뭐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유포하거나 뭐 욕설, 성적인 욕설 이런 게 이제 악성 댓글의 구체적인 형태이고 이제 뭐 사이버 모욕이나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가해자들의 경험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이건 이제 10대, 20대 비율인데 거의 92%에 가깝게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경험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피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용인 화분녀 사건도 있고 뭐 여자 3호 예전에 그 짝이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대상이 되는 피해들도 있고 특히 이제 가해자들이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들 같은 경우에 악성 댓글 작성한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초등학생 중에 3명 중 1명은 이제 사이버 폭력이나 또 10대들은 사이버 따돌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같은 채팅창 만들어 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왕따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온라인에서 사이버 폭력 같은 게 어떤 재밌다 놀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집단이나 우리 나이 때는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이 돼서 안 하면은 마치 이상하게 되거나 또 안 하는 사람이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교육학부나 선풀달기 운동본부 이런 거랑 같이 선풀달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지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윤리 쪽 교육으로는 다들 잠자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선풀 달기 운동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 고학생들이 선풀 같은 걸 10개, 20개를 달면 뭐 봉사활동 1시간씩 주고 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2007년도 이제 6월부터 소위 인터넷 실명제,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하고 실명을 이용해서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이 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게. 근데 모든 사이트는 아니고 제한적으로 이제 많은 방문자들이 가는 곳에서 이게 실시가 됐는데 실시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다들 업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극단적인 댓글을 양성할 것이다. 일종의 침묵의 나선 효과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오픈을 하니까 이제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뭐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질수록 뭐 클릭 한 번이 늘어날수록 이용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도 이런 인증을 받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부분은 안 받습니다. 또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중립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극단의 의견만 남게 되고 이 극단의 의견들이 더 어떤 그 퍼블릭 앵거를 다시 재확산시키고 그게 다른 커뮤니티들로 번지면서 확산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많아지게 됐고 또 해외 사업자 특히 이때가 이제 유튜브 초창기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해외 업체니까. 그래서 여기는 실명 인증 안 받아도 되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동영상 초창기 업체들은 다 이런 걸 하니까 댓글도 안 달리고 뭐 동영상에 대한 사용자 정보도 사용자 반응도 수집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역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티즌들도 그렇고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사용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 이
제한적 본인 확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2009년도 때 이제 실명제하고 만 2년 지나서 그 이제 방통위가 서울대 이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실명제 효과를 이제 그 후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고 비방글이 이제 뭐 13.9%에서 12%, 욕설이 4.7%에서 2.6%인데 사실 요 정도는 그 어떤 시기나 이슈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줄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정반대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무려 4분의 1로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뭔가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뭐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었고 뭐 그 사건을 어떻게 보던 간에 뭔가 인터넷을 하는 게 두려운 이제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알바들의 글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명제가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당시 뭐 이 민간 업체들이나 정부 쪽에서 어떤 실명 본인의 실제 리얼 이름을 체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 실제 이름으로 하여금 나의 실체적인 나 자신인 거를 확인을 하고 근데 나의 실체적인 자신이 인터넷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함부로 남한테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을 자제할 것이다라는 이 3단계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실명을 쓴다고 해서 실명 확인이 나를 인증하지 않는 이 첫 번째 고리에 먼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미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업체들이 이미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이제 실질적인 인터넷 인구가 뭐 1,900만에서 2,500만인데 거의 모든 그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고 실제 악플러들 그 코어 악플러들의 대부분은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인증해주는 그게 이제 에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이름만 노출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인 실체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게 됐고 대부분은 뭐 이제 IP 주소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본인 확인, 그 사람이 나 자신이다라는 걸 인증한다 하더라도 그게 악플을 못 남기게 하는 동인하고 또 연결이 되지가 않았었는데 이름이 흔하거나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개인 식별력이 약하고 이거 가지고 인터넷을 잘 쓰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뭐 MMORPG 게임이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보듯이 익명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들 간의 유대감, 어떤 관계가 지속되는 게 훨씬 더 행동을 잘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댓글을 남긴다 하더라도 뭐 제가 조선닷컴에 가서 뭐 막 글을 씁니다. 혹은 뭐 한겨레 가서 막 글을 씁니다. 근데 남들이 그걸 보고 아니 뭐 당신은 왜 이렇게 욕을 하시오? 그거를 제가 봐야 되는데 못 봅니다. 옛날 기사를 검색해서 하단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댓글을 써버리고 잊어버리는데 다시 그 기사에 가보면은 제 악플에 뭐 반대가 수만 개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나 UX적으로 타인이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저희가 디자인의 여러 버전이 있는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싸이월드나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걸로 이제 로그인을 쉽게 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쉽게 로그인을 할수록 분노 게이지가 떨어집니다. 실제 보통 뭐 어떤 언론사 가서 로그인하려고 클릭하면 회원가입하라고 뜨죠. 그럼 거기서 로그인하고 또 돌아와서 뭐 글 쓰고 뭐 하고 하면은 벌써 빡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막 뭐 하냐. 그래서 쉽게 하면은 그 분노가 떨어진다, 짜증남이. 그리고 실제 SNS, 뭐 SNS는 실명인 사람도 있고 뭐 익명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자기 프로필 사진을 갖고 오니까 또 SNS가 연결이 되니까 사실 실명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이런 타임라인에 날아가서 물론 안 보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좋은 댓글을 달았을 때 내 친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오프라인에 알고 있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쓰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팸은 이제 일반 도박 사이트 광고나 성인 사이트 광고들도 이제 많이 줄었고 저희가 크로스로 해서 그 스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에는 언론사마다 뭐 한 두세 명씩 적게는 많게는 좀 뭐 10명 몇 명씩 스팸을 거르는 이제 뭐 보통 신입 기자들이 하거나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댓글을 언론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 IP를 하나만 차단해도 뭐 매경이든 한경이든 한꺼번에 다 차단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 이제 이 키사에서 조사한 것처럼 소셜 댓글은 뭐 실명으로 댓글 작성하는 것보다 낫다, 더 신중해진다, 더 책임감을 느낀다,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악성 댓글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7월에 블러터닷넷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언론사에 먼저 설치가 되면서 그 일종의 사회적 본인 확인제다. 나의 친구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온라인 행동을 잘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명제가 실효성이 없고 인터넷에 참여를 떨어뜨리니 없는 게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12년도 때는 이제 위헌 판결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트위터, 카카오, 뭐 일반 계정, 페이스북 다 이렇게 연동해서 뭐 어떤 글은 이거는 좀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그럼 트위터로만 보내고 뭐 어떤 글은 내 페이스북에 있는 뭐 학교 친구들이 보면 좋겠다 뭐 페이스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모바일 앱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바로 알림이 옵니다.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보통 라이크 100번 받는 거 쉽지 않은데 댓글에서는 좋은 댓글 쓰면은 뭐 라이크 500번이건 1000번이건은 진짜 순식간에 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데 기존에는 그런 게 알 수 없었다면은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걸로 뭐 몇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댓글을 좋아했다, 뭐 베스트 댓글로 만들어줬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정부 기조에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실명제 자체가 문제가 많고 오히려 실명제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라이브리라고 하는 소셜 댓글이 나왔을 때는 벌금을 맞을 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한적 부인항인지를 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뭔가 이제 정부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방통이라든가 그런 데랑.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도 이 SNS 댓글들을 이용하니까 SNS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댓글을 보고. 그래서 더 토론이 더 오래 지속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카네기 멜론 같은 데 보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 빨간색이 이제 실명제로 댓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이제 SNS로 댓글을 쓴 사람들의 악성 댓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때 이제 2013년도 때 연구에서는 이 일반 SNS를 사용한 사람들이 실명제보다 악플을 더 많이 달았었습니다. 악플의 비율이. 그러니까 확실히 실명을 하면 악플을 덜 쓴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 위크 네 번째가 선거 기간입니다. 그때 당시. 이 총선 때 오히려 실명 인증한 사람들이 악성 댓글 더 많아집니다. 이때가 이게 이제 알바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거 가지고 남기는 이제 일종의 그런 여론을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이제 관측할 수 있었고 이제 올해 초에는 포스트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실명으로 쓴 사람들의 악성 댓글 비율이고 요건 이제 비실명 SNS나 아니면 익명을 사용한 사람들의 라이브에서 발생 악성 댓글 비율인데 뭐 보통 실명으로 한 악성 댓글이 뭐 20%, 뭐 비실명이 14% 이렇게 실명하고 별로 악성 댓글하고 관련성이 이제는 많이 떨어진 상태고 또 특히 이제 비실명인데 그냥 비실명, 익명 그냥 어떤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SNS하고 연동한 사람들하고 또 악성 댓글 비율을 보면은 SNS 연동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악성 댓글을 남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이냐 실명이냐 사실 단순히 이거는 좀 무의미합니다. 지금 실명이라고 해서 자기의 실체적 자아가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어쨌든 익명이면은 쉽고 편한 점은 있고 대신에 이제 좀 악성 댓글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실명이라고 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실명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실체적 자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사용성의 측면이 있고 사용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 인터넷의 큰 그림 전체적인 넷 밸류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계정을 뭐 SNS랑 묶건 뭐 실명 인증을 하건 그런 거를 잘 어떤 마찰력을 관리를 시켜주고 또 그것보다 더 자기가 쓴 댓글을 자기가 늘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나의 인터넷의 매너 이런 이제 영역으로 갖고 와주면은 그 가상 공간에서도 훨씬 더 내가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그 포스터링을 시키면서도 안전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플랫폼이 뭐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고 앞으로 어디까지 커버하실 생각이신지? 네, 지금 아마 저희 라이브리라고 하는 제품을 서비스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언론의 특징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네이버 뉴스캐스트나 미디어 다음 같은 이제 포털이 뉴스를 받아와서 소싱을 하기 때문에 포털 안에 있는 댓글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털 이외에 개별 언론사들, 뭐 오마이뉴스든 뭐 한겨레건, 경향이건, 뭐 동아일보건 그런 곳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댓글 시스템은 한 99% 정도는 다 저희 거고 여기 지면 언론사뿐만 아니라 뭐 KBS나 YTN이나 이런 곳들에도 시청자 게시판이나 뉴스 게시판에 이런 이제 댓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도 지금 많이 변했는데 뭐 초창기 때는 미투데이도 있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미투데이 이제 서비스 요즘 이런 거 종료되면서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 페이스북이 한 33%, 네이버가 한 33%, 나머지가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 쪽에는 이제 중국의 웨이보라고 있습니다. 웨이보 같은 거 이제 현지에 있는 SNS 연동해서 그쪽 언론사에서 사용하고 있고 웨이보까지 연결되고.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은 이제 이런 댓글 시스템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룹에다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밴드 네.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데를 쓰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구분해서 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정확히는 해당 이제 일종의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처럼 일종의 소셜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API를 저희가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SNS들이 그런 API들을 오픈하에 있는 경우에는 연동을 해서 이제 특정 사용자나 그룹 같은 데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기업들이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데 기업들 활용할 때는 이제 따로 API를 연동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워드프레스 텀블러 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에 댓글을 네. 적을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다는 네, 설치하시면. 좀더 추천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뭐 이 라이브리 이제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해서 뒤에 이제 통계 같은 것들 댓글 관리하고 통계 할 수 있는 기능들에서는 뭐 이 SNS로 댓글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명한테 이 댓글이 SNS로 확산이 돼서 노출이 돼서 또 그 중에 몇 명이 들어오게 되고 어떠한 댓글러가 영향력이 있는 소위 뭐 많이 댓글로 다른 사람들을 유입시켜 오는 댓글러인지 뭐 그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링크 분석 같은 거 합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각각에 대해서 계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 로그인을 다 한꺼번에 해서 네, 한꺼번에 하는데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제 법적인 아예 이슈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연동할 때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뭐 허용을 한다거나 뭐 allow라고 돼 있다거나 이 앱에서 나의 뭐 프로필 이미지랑 사용자 정보
SNS로 보낼 수 있는 포스팅 기능을 가져갑니다. 그걸 이제 동의할 때 한번 동의는 합니다. 사용자 그 행위를. 그런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뭐 저기 경향신문이나 그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경향신문 계정까지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이 SNS 그룹핑된 거에 추가적인 일반 사이트, 소셜이 아닌 사이트들을 연동시킬 때는 그 개인정보 사용 동의나 약관 동의 같은 거는 이제 거기서 클릭해서 받고 그룹핑을 시키고 있습니다.